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우리 성남시 중원구를 찾았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이 만나는 새로운 중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환석 대표의 후보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정환석은 꼭 합니다. 정황소라고 하는 별명만큼 뚝심 있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원 군민들에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환석 후보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의 손을 굳건히 잡고 잡은 손을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네, 잡은 손을 힘차게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내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당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제90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0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경찰에 공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일주기 추도식을 강행하게 되어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들과 그리고 또 아픔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진까지 막다니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상식을 짓밟는 정치입니다.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는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응답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유족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었던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지난 주말까지는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서 그 치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회의 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조를 요구합니다. 4.19 재보궐선거가 있지만 4월 2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일은 하루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사이에서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약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이 50대 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산층 서민의 삶이 어려운데 세금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담배값 2배 인상, 연말 정산 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도 터졌습니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778만 명이 12만 4천원씩 더 내게 되었습니다. 재벌 대기업 정도는 손도 못 대면서 직장인의 우리 지갑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정해야 합니다. 법인세 정상화부터 합시다. 여야 모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공정세금을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을
4월 2일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의 답을 기다립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국민의 지갑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 성남시는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빚이 7,300억에 달했는데 지금은 5,700억 원이나 갚았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복지를 늘려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복지 도시가 됐습니다. 무상응급식으로 연간 50여만 원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사무조리원으로는 7천여 명의 출산가족이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상교복이 더해지면 중학교 신입생을 둔 8천여 가구가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정치입니다.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무상응급식을 중단하듯이 성남시의 복지 혜택을 중단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으로 가게 됩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은 지갑을 지킬 후보를 뽑는 선거입니다. 기호 2번 정한수 후보야말로 이재명 시장과 함께 성남 시민의 지갑을 지킬 후보입니다. 만약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홍준표 지사가 무상응급식을 중단하였듯이 성남시의 복지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남 시민들께서 지갑을 지킬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현근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를 시작으로 해서 안행위 그리고 운영위를 소집해서 소위 친박 권력 비리 게이트를 철저히 따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안행위에서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천시장 그리고 경남지사, 부산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를 이번 주 중으로 불러서 철저하게 소위 친박 권력 비리 게이트 의혹을 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재인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총을 열어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4.29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의 부정과 부패, 최측근들의 이 부패를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이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출국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또한 당의 주요 간부들이 핵심 실세들이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물타기로 물귀신 작전으로 일관하면서 본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만일에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이 초대형 대통령 최측근 권력 비리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앞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파헤치는데 이번 선거가 결정적으로 그 행방을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남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한석 후보가 당선돼야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정한석 후보가 당선돼야 또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정한석 후보는 성남 중원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다. 30년간 성남을 지킨 토박이고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이 이재명 시장과 함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복지도시 1번지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정한석 후보가 가세한다면 성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남 중원 주민들이 지혜로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시행령 수정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주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폭력 진압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와 유가족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미 권력의 신여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가족을 포함해서 시민 100여 명을 연행했고 추모 집회를 폭력 집회로 규정하면서 주동자들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주인 유가족을 가로막고 희생자와 실종자에게 헌화하려는 국민의 발걸음을 장벽으로 가로막은 경찰의 월상식하고도 반인륜적인 행위를 우리 국민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미국에서 NBC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회와 논의도 없이 하반기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총리가 제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경기부총리를 불러서 그 진위를 따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남중원의 일꾼, 성남중원의 황소 정환석 국회의원 후보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중에 저희 성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중원구 유권자 여러분, 성남시 중원구를 찾아주신 문재인 대표님과 국회의원, 국민 여러분, 4월 29일 중원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입니다.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정권의 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전현직 비서실장과 현직 총리, 집권당 사무총장 등이 집단적으로 거액 뇌물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실험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람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검은 돈을 챙기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빚잔치, 새누리는 돈잔치, 부패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정환석을 찍어야 부패 정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중원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중원구에서 공장의 노동자로 시작해 반지하 단칸방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2년은 불통의 리더십으로 민생은 파탄,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월급을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담배값, 전셋값, 연말정산, 세금 폭탄 등 서민 지갑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서민의 텅 빈 지갑을 노리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민생은 제 삶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 삶의 문제입니다. 부자 감세철에 법인세 정상화로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복지 재원을 안전적으로 확보해 내겠습니다.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보육, 교육, 노인, 의료 등 생활복지에 두고 복지 주체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를 대폭 확충해 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성남 중원구는 양강구도가 확인되고 오차 범인의 박빙 접전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야권 필승카드 저 정환석을 선택해 주셔야 경제 무능, 부패 정권에 확실하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부정부패와 싸우겠습니다. 정환석을 찍어야 경제무능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중원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이고 이재명 시장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이재명 성남시 정부는 성남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중원국민으로 살아온 저와 많은 지역 국민들의 바램을 모아 반토막난 민생 회복과 중원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맞춤형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마련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재명 시장 정부와 같은 당이고 시의회 역시 다수당인 바 상당 부분의 공약은 당장 가시적인 추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정부와 함께 중원구민이 행복한 도시, 보다 발전된 중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성남의 주거, 복지,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성남은 합니다. 새정치는 합니다. 정환석은 합니다. 문재인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정환석이 합니다. 4월 29일 보궐선거에서 꼭 저 정환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4월 24일, 25일 사전투표에서 반드시 참여하셔서 희망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환석을 찍어야 부패 정권, 경제무능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정환석 후보께서 발언 중에 인용하신 여론조사는 오늘 CBS 노컷 뉴스가 보도한 조사였다고 하는 점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선거 판세가 지난 주말을 경과하면서 정환석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가 드디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주에서도 지난 2주 전보다 급속하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기호이번 정환석 후보를 찍어야 부패 정권을 혼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4.19 재보궐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패 정권 심판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터진 대통령 핵심 실세들의 친박 비리 게이트를 보며 혀를 차고 계십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건 당사자들이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모두가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남겨놓고 회의로 떠나셨습니다. 누구도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없고 거짓말과 물타기 시도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이양구 총리는 이제 그만 총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총리 거취를 일주일 미루는 것이라면 대통령 기후 후 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마저도 예면한 총리는 제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본인이 발표한 부패 척결의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기면 박근혜 정부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우길 것입니다. 기호 2번 정환석 후보가 당선되어야 잘못했다고 반성할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부패 정권을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부터 이번 4.19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가계부채가 108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 지갑을 2중, 3중으로 털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 연말 등산 폭탄, 건강보험료 정산 등으로 국민의 지갑은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재벌과 부자들의 비밀 근본은 지켜주고 서민과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터는 박근혜 정부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셋째, 성남을 빚더미에 빠뜨린 부패한 새누리당으로부터 성남 시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새누리당 출신 전임 시장이 7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남기고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고 3천억대의 호화청사를 짓고 2억 7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개청식을 하면서 성남 시민들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현역 의원이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천억 원의 부채를 단기간에 청산하고 성남 시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성남 시민의 지갑을 털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남 시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당의 후보가 성남 중원을 지키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후보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석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의 삶과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진짜 서민 후보입니다. 중앙 구민 여러분께서 붙여주신 정황소라는 별명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일할 유능한 일부입니다. 정완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슬퍼할 자유마저 빼앗아 가버린 비정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합니다. 4월 16일 세월호 일주기 추모식 집회조차 불허한 정권의 비정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민이 딸을 잃고 46일간 단식을 했고 교황까지 만나서 잠시 위로를 받았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머리를 깎고 안산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을 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 유민 아빠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목을 조르면서 연행해 가는 대한민국의 경찰에게 묻습니다. 당신들도 사람입니까? 원래 4월 16일 많은 시민과 유가족들은 광화문에 설치된 분향소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자 행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찰이 막아섰고 그리고 유가족들은 광화문 누각 밑에 가서 밤샘 노숙농성을 했습니다. 비정한 경찰은 이 유가족들에게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엄마들은 경찰 차벽 옆에서 담요로 몸을 가리고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적어도 화장실은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위생차 2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차벽을 치는 경찰에 항의했던 유가족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연행해 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정문 쪽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경찰은 폭력 집회 운운하면서 주동자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의롭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처음부터 평화로운 집회를 행진을 허가하지 않은 경찰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 안행위 23일 날 전체 회의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의
개인적 친분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4월 9일 새벽 6시 태안군 의회 의원 2명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기 때문에 15번이나 통화를 시도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완종 회장과는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제 또 들통났습니다. 성완종 회장과 1년 사이에 무려 217번의 통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완구 총리께 묻습니다. 지금 애니팡 하십니까? 아트방, 하트 모으듯이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해놓고 친분이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하시렵니까? 해임 건의안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제출할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을 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구차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과감하게 자진 사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석 후보는 이재명 시장과 함께 한상의 복식조가 되어서 복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복지도시 성남의 또 다른 축을 맡아서 이재명 시장과 복지도시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성남 시민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퇴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해임을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임 건의안 추진에 대해서 협조하고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해임돼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총리가 총리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국격의 추락이고 망신입니다. 둘째, 총리 스스로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총리 자체가 부정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데 누구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사 피의자가 수사를 지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와 지난 국회에서 보여준 거짓말 릴레이로 사실상 여론과 국민은 그리고 언론까지도 식물 총리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식물 총리로서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오히려 국정 공백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은 이완구 총리와 새누리당의 책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의 야당 끼어팔기와 물타기 보도가 걱정됩니다. 또한 심각한 물타기 수사도 우려됩니다. 우리 이 당은 앞으로 이와 같은 끼어팔기와 물타기에 대해서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친박게이트 사건은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을 통해서 알린 살인의 리스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가장 먼저 이 성리스트 살인방부터 수사하는 것이 법리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인방에 대한 우선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번 수사는 차떼기 살인방 수사인지 물타기 수사로 갈 것인지의 대결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부가 공정검찰로 가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도 알 것이고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순리적이고 법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대문호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발언을 인용하여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은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6.25 파병에 감사를 표한 그 뜻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65년 전 콜롬비아 파병은 잊지 않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 고작 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그에 대한 본인의 약속은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후 국민들은 망각의 대통령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유족들의 슬픔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실종자 국민의 생명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구조에 무능했던 정권, 세월호 참사 일주기 추모 행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강경 폭력 진압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16일 그리고 18일에 걸쳐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함께하고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는 우리 추모객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경찰의 강경 대응 진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애초 그동안 이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선체 인양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러한 사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조위는 아직 출범도 제대로 못하고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세월호 1주기 참사를 맞이해서 온 국민이 슬픔을 함께하는 자리에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는 이 박근혜 정권은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또 한번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 그리고 그 과정을 명확히 규명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꼭 물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뇌물 사건의 실질적인 피의자, 수사 대상에 대한 현직 총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는 증거인멸 시도까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도 우리는 그동안 이완구 현직 총리가 빨리 정치력에서 물러나서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별로 친분도 없다는 사람과 1년 사이에 200분 넘게 통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상식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총리가 이렇게 자기의 연연하고 거짓말로 일관할수록 국정에는 더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갈등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에 더 침만됩니다. 이제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임 결의안을 제출해서 총리를 엄정한 검찰의 수사 대상을 넘어 피의자로서 조사받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성남중원은 정완석 후보의 지난 30여 년의 진정성과 땀과 노력 그리고 성남 발전의 비전을 유권자들께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5차 범위 이내로 좁혀져서 이제 추월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동안
우리 성남을 위해서 30여 년 동안 발로 뛰어왔던 진정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일해왔던 우리 정완석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진정성 있는 평가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를 바탕낸 경제와 안보에 무능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정에 대한 심판이자 이제 서민 증세를 막아내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 죽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내고자 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모아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복지성남, 교육성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준비된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바로 그 적임자가 기호이번 정완석 후보임이 점점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들이 성남 유권자 여러분들과 중원 국민 여러분께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나갈 것입니다. 4월 29일 그리고 그에 앞서 24, 25일 사전투표에 우리 기호이번 정완석 후보 여러분 전폭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중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우리 진짜 노동자 후보 정완석 후보의 승리를 칭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친박 7세 비리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입니다. 친박 비리게이트의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매출 2조 원, 빚 1조 규모의 경남 기업조차도 고 송한종 회장이 현금화한 돈이 32억 원입니다. 횡령한 규모도 250억 원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이 돈이 현금화되는 시기가 대선과 대선 경선이 진행된 2011년 그리고 2012년입니다. 흐지부지 덮는다면 대통령이 정경 유착의 척결 의지가 없다고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정경 유착을 끊으려면 이 기회에 별도 특검법을 규정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꼬리를 잡는 법이라면 특검법은 몸통을 잡는 특별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이 3인방을 당장 직무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도 거짓말과 목숨을 건 조사방해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직무정지 없이는 진실 근처도 못 갈 것입니다. 피의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정경유착은 감세로 인한 여유 자금 때문입니다. 마치 뒷돈 받으려고 재벌기업 감세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늘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서 대기업 재벌의 감세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정 정경 유착을 끊으려면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 증세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들의 비자금이 많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이러한 비자금으로 찻대기, 박스대기로 뒷돈을 받고 재벌 대기업들의 세금 봐주기를 했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국가는 어디로 가고 경찰과 군공년만 난무했던 4월 16일 유감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의 첫 제삿날 정부가 물대포와 체로액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비통합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중에 유가족 엄마의 갈비뼈 4대가 부러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땅바닥을 치고 또 치고 몸을 던져서 물어도 지금 억울할 뿐입니다. 아이들의 억울한 영혼들이 구만천리를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후 반드시 유가족 앞에 직접 나서서 다시 한번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와 2015년 4월 16일의 강화문 사태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이들과 아픔을 나누고 동참을 했던 선한 시민들에게 포상은 못할 망정 잡아 가두고 기소하고 징역을 때리고 벌금으로 대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제 손이 시누이께서 시각장애인입니다. 남편이 누나의 팔짱을 끼고 길 안내를 했고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가끔 또 저희 시누이 팔짱을 끼고 길 안내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제 딸이 가끔 고모의 팔짱을 끼고 시각장애인 전용 극장에 가곤 합니다. 그리고 제 시동생과 동생과 우리 시누이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에서는 시각장애인 악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관현맹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차별도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사랑과 평등과 평화가 훼손되는 그동안의 10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을 우리에게는 극복해야 할 세월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성남중원에서 정권교체 교도보력을 해낼 우리 정환석 후보에게 많은 힘을 모아주십시오. 특히 단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패 정권, 도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에 맞서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추미애는 오늘 조선일보 17일자 기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조선일보는 4월 17일자 일면 톡 기사를 통해서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달아 야당 정치인 7 내지 8명을 언급하며 그중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중진 정치인 C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악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조선일보는 전날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7년 전 국회의원실에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다른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모종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 가능하게 하는 짜깁기 기사를 썼기 때문에 다음 날인 17일 보도된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누구든지 새정치연합 중진 C 의원이 추미애라고 추론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17일 당일 수많은 언론의 확인 요청 전화를 받았었고 사무실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전화 의원실에 사전에 그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보좌관이 조선일보에 유력한 중진 C 의원이 누구냐라는 확인 요청을 하자 해당 기자는 추미애 의원이라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라고 비꼬면서 C가 추미애라고 추론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완종 전 회장과는 어떠한 인연도 없습니다. 특히 저는 박준호 전 상무가 경남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는 2003년 이후 17대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당시 현직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검찰조차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성완종 로비 장부는 없다고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보궐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저 추미애와 성완종 전 회장을 악의적으로 엮는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은 명백히 의도된 것입니다. 아무리 친박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나머지 선거를 앞두고 급급해졌다고 하지만 이같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인 작태와 개인의 인격에 대한 폭력은 사라져야 하므로 전 추미애는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추후 변호사가 선임되는 대로 제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채널A가 출판기념회, 저 추미애의 출판기념회에 성완종 회장이 다녀갔다는 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사실 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출판기념회의 그 동영상이 2시간짜리 동영상이 3년 동안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거 앞두고 이렇게 물타기 보도를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은 언론도 그런 물타기 앞장서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수회 반복해서 마치 출판기념회에 성완종 회장이 다녀갔고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완구스러운 추미애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정정 보도는 잘못된 보도다 하는 것은 딱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궁이 근처에도 안 갔는데 굴뚝에 연기 피웠다고 억지로 연기를 하고 짜깁기를 한다면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언론도 진실 규명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영도 최고위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 검찰 수사에 혹시 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언론이 지금 연일 대통령 해외 순방 기사들 또 이제 점점 더 재보궐선거 기사로 뜨거워지고 있을 텐데 그럴 때 8인방과 또 앞으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신원 확보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해외 출국이라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수사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보궐선거 부분에서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서 좀 특히 성남 지역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또 하나는 성남 지역에서 누가 당선돼야 더 경제적 가치가 성남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 여기서 한 2주간 있으면서 느꼈던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재보궐선거라는 게 일종의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패 문제라든가 실세들의 부패 문제 등등 여러 가지의 심판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당선됐다 하면은 여당이 변화하지 않겠죠. 또 변화한 척만 하겠죠. 그래서 야당이 당선돼야 이러한 잘못된 사회 구조들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야당에는 상대가 그러니까 소위 정적이라고 하는 그 적이 여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야당도 있더라. 특히 여기 성남 지역에서는 그게 매우 강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면 전 통합진보당 후보입니다. 이번에 모두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여기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지역, 경기동구 핵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총선 때 자기들이 야당이라고 그러면서
민주통합당하고 야권 연대를 하자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끼리 연대를 해야 된다니 야권 연대를 해서 자기들이 여기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당시 민주통합당은 종북으로 몰리면서 종북 숙주 세력이라고 엄청나게 욕도 먹고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야당을 죽이기 위해서 나온 건지, 그렇다면 야당 아니죠. 필요하면 야권 연대, 필요하면 야권 분열, 뭐 어느 게 정체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 자기들은 오로지 이데올로기 하나만 가지고 사는 정치 집단인지, 아니면 진정 야당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분명히 정한석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그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50%가 넘습니다. 합쳐지면.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관악구의 이상규 후보가 어제 그만뒀다고 합니다.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길 바라겠고요. 유권자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여당 후보가 돼야 되느냐 야당 후보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정부 여당의 심판론 이전에 성남 발전을 위해서 누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경제적 가치로 봐야 됩니다. 어제 오늘 비로 인해서 이제 가뭄이 완전 해소돼서 이 비가 경제적 가치로 보면 수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앞에서 모두 발언들에서 얘기했지만 과거 재정 파탄까지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재정 안정과 또 각종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교통이나 이런 정책에서 전 국민들의 6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시장과 함께 힘을 합해서 성남 발전을 위해서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 같은 당 소속인 정한석 후보가 아니냐? 정한석 후보가 됐을 때 성남 발전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성남시의 경제적 가치로 보면 정한석 후보가 되는 게 성남시의 주가를, 요즘 주가가 상당히 좋던데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성남 시민들이 바라보면 이재명 시장과 함께 성남 발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후보, 정한석 후보다 하는 거를 제가 여기 2주간 있으면서 최고위원으로서 성남 유권자들에게 또 성남에 관심 있는 전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거의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지고 점점 더 성남 정한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다 하는 거로 증명되지 않느냐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정한석 후보를 지지해서 이 정부 여당의 심판과 성남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찬열 경기도당 위원장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 전임 김태년 위원장님과 그다음 오영식 최고 저 이렇게 셋이서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공무서 이용득 최고께서 선거 캠프를 지휘해주고 계시고 참 오늘 중원의 격전 박빙의 결전이 벌어지는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뭐 거의 10%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오늘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박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일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문재인 대표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중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후보를 데리고 모시고 시장 복권을 누비는 그런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5일 차입니다. 이제 중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중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특별히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여러분들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경기도의 78명의 도의원들께서 정말 교대교대로 해서 성남 중원을 방문해 주셔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서부터 각 골목골목을 누벼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도당위원장으로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박빙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문재인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께서도 중원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좀 방문을 해 주셔서 지금 기조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